진짜 죄송합니다. 그런데 사실입니다. 영상 딱 하나로 1200만 원을 벌게 되었습니다. 운이 좋았던 걸까요? 아니요. AI와 언리얼 엔진을 결합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오늘 제가 AI와 언리얼 엔진 시네마틱 제작 과정을 모두 다 공개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시네마틱 제작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을 했는데 1200만원 정도 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수익을 벌게 된 이 시네마틱 제작 과정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작 과정은 사실 학생분들에게 가르치면서 만든 시네마틱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과정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언리얼 엔진 시네마틱을 제작할 때는 이제 주제 선정, 그리고 레퍼런스, 소스 데이터 정리, 콘티 맵 디자인, 블록아웃, 프리비즈, 1차 디테일, 2차 디테일, 라이팅 렌더링, 특보 정리, 영상 출력 이런 식으로 순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제작을 하고요. 다른 프로젝트에서도 이와 같은 순서로 제작을 하면 잘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언리얼 엔진 소스를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소스와 새로 구매할 소스, 그리고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소스, 이런 것들을 다 서치를 합니다. 이번에 제작하는 것들은 포스트 아포칼립스이기 때문에 포스트 아포칼립스와 관련된 소스와 그리고 레퍼런스 이미지를 찾습니다. 그런데 그냥 찾기보다는 이렇게 요즘에는 AI 툴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생성해서 내가 원하는 포스트 아포칼립스 컨셉 이미지를 이렇게 생성을 해서 모으기 시작합니다. 컨셉 이미지에서 어떤 요소들이 들어있는지 체크를 많이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내가 뽑아낸 이 이미지 중에서 멋있다, 괜찮다 라고 하는 어떤 설정이라던가 요소라던가 라이팅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이제 보고 참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언리얼 엔진 더미를 가지고 블록아웃 제작을 하게 됩니다. 이후로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카메라 세팅 같은 걸 하게 되죠. 네, 지금은 다운로드 받았던 언리얼 엔진 소스 데이터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소스가 있는지 내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고요. 굉장히 괜찮은 소스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스태틱 메쉬로 존재하는 소스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그냥 그때그때 바로 쓰는 것도 좋지만 묶음으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팩트 레벨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레벨을 블루프린트 형태로 묶어가지고 한 번에 쓰는 방식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팩트 레벨 해서 내가 원하는 소스들을 정리를 해가지고 하나의 블루프린트 형태로 만들어서 이것들을 나중에 활용하게 되면은 조금 더 빠르게 레벨 디자인 할 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소스 모델링이 없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AI를 이용해서 생성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이미지를 생성하고 그 이미지를 가지고 3D 모델링을 생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단점이 딱 보이죠? 뭐냐면은 모델링의 퀄리티가 엄청나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메인 모델링으로 쓰기보다는 배경 요소로서 모델링을 활용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캐릭터를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이제 학생분들에게 알려드리고, 그리고 생성한 이미지를 바탕으로 이런 식으로 3D 모델링을 만들어서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학생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로 만들 수가 있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미드저니를 좀 쓰기 때문에 미드저니 쓰는 거, 그리고 프리픽이라는 걸 이용해서 거기서 이제 나노바나나를 통해서 일관성 있는 이미지를 뽑아서 그걸 바탕으로 3D 모델링을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언리얼 엔진으로 돌아와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뽑아냈던 컨셉 이미지를 바탕으로 레벨 디자인을 할 텐데, 레벨 디자인 할 때는 가장 먼저 블록아웃이라는 작업을 합니다. 블록아웃은 모델링 더미들을 이용해서, 박스 같은 거죠. 이런 더미들을 이용해서 대략적인 형태를 잡아주는 과정입니다. 원래 이제 게임에서 쓰던 용어인데 시네마틱에서도 마찬가지로 쓰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박스 형태로 잡아주고 컨셉 이미지를 계속해서 봐주면서 내가 세운 이 벽체가 정확하게 맞는 건지 아니면 조금 수정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면서 계속해서 벽체와 지붕,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위에서 빛이 들어오는 장면을 만들기 위해서 위에 구멍이 나 있는 이런 컨셉으로 천장을 배치를 했습니다.
대략적인 배치를 먼저 하고 영상에서 보여질 때 컨셉 아트의 이미지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라이팅도 수정을 해서 포그라이트 느낌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분위기가 나는 느낌을 좀 구현해봤고요. 그리고 벽체 이외에도 옷장이라던가 아니면은 박스라던가 TV라던가 이런 가구 같은 것들을 조금 더 형태를 잡아가지고 배치를 해주는 겁니다. 자, 이때 원래 가지고 있던 소스를 꺼내놓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실제 우리가 사용할 소스의 크기라던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꺼내놓고요. 사람을 꺼내놓은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1.7m? 네, 그 정도 되는 실측 사이즈를 최대한 맞춰서 공간에 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스케일을 맞추기 위한 가이드로 사람을 꼭 마네킹을 세우고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천장 부분에도 이제 파이프 같은 것들이 들어가는 공간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파이프가 들어갈 공간을 박스로 배치를 해줬고요. 기존의 모델링 소스들을 이제 가지고 와서 배치를 시작합니다. 좀 빠르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스태틱 메쉬를 가져오는 것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미 팩트 레벨이라는 형태로 패키징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바로바로 넣어가지고 조금 더 빠르게 레벨 디자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레벨 디자인을 할 때는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내가 실제로 이 공간에 가 있다. 내가 지금 포스트 아포칼립스 세계 속에 들어있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면서 상상을 하시면서 내가 만약 저 멸망한 세계인 포스트 아포칼립스 세상에 있다면 그렇다면 인테리어는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이런 것들을 고민하시면서 물건들을 배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레벨 디자인 할 때 규칙이 있습니다. 뒤쪽에는 키가 큰 거, 앞쪽으로 갈수록 키가 작은 거, 이런 식으로 카메라 앞쪽으로 올수록 키가 작은 것들을 배치하는 방식으로 룰을 지켜서 제가 룰을 다 알려드릴 테니까 이 룰을 지켜서 배치를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내가 이 공간을 이용할 것이다. 그리고 너무 규칙적으로 들어있기보다는 약간씩 뒤틀어 주시면서 가구라던가 물건들을 배치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가지고 있는 모든 소스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다양한 요소들이 보여지도록 해주고요. 이제는 더미 모델링을 제거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소스 모델링 그리고 AI로 생성했던 모델링들도 가지고 와서 배치를 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울리게 적당하게 배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배치해 주실 때는 항상 내가 이 공간에 있다면 이라는 상상을 하시면서 배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바깥에 보이는 거는 살짝 보이는 요소들만 잘 배치를 해주셔도 충분히 좋습니다. 카메라를 기준으로 레벨 디자인은 배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네마틱이기 때문에 카메라 위주로 생각하시면서 배치를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기존에 만들어놨던 더미 모델링들은 이제 제거를 하시면서 본격적으로 내가 사용할 소스들을 배치하는데 뭔가 어색하다 싶으면은 지우고 다시 만드시면 되니까 좀 이상한 물건들이 있는 것 같아. 그러면은 지우시고 과감하게 지우시고 새로 배치하신다거나 무조건 더미 모델링을 기준으로 다 하실 필요는 없어요. 개인 작업 시네마틱 같은 경우는 약간의 자유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카메라를 배치를 해줍니다. 카메라 같은 경우는 넘버링을 잘 해주시면 좋은 게 컷별로 순서대로 나오면 좋기 때문에 카메라를 배치해 주시고요. 카메라 같은 경우는 반드시 포커스는 꼭 잘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레이트레이징으로 변환했을 경우에 어글리 섀도우 같은 섀도우가 이상하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수정을 해주면서 가면 좋겠죠. 그리고 카메라도 하나 둘 추가를 해주시면서 컷을 만들어 줍니다. 처음에는 컨셉 자체가 약간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게 클로즈업, 익스트림 클로즈업이나 클로즈업을 이용해서 무언가가 있는데 전체적인 모습은 볼 수 없게 일단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전체 공간을 보여주는 그런 식의 카메라를 배치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디테일을 잡기 시작하거든요. 디테일은 카메라가 지나가는 곳 위주로 물건을 좀 더 배치하고 디테일을 만져줍니다. 대략적인 배치만 했었기 때문에 이제 1차 디테일이 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1차 디테일이 들어가면은 조금 더 카메라 앞쪽을 더 다양한 오브젝트들을 배치해 주다거나 구도를 잘 잡아주는 것도 중요하겠죠. 구도 잡는 거는 이제 첫 시간에 원래 배웁니다. CG 아티스트의 기초 지식이라고 해서 화면 구성하는 방법, 그리고 카메라를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어떤 라이팅을 하는지 이런 요소들에 대해서
수업 첫 시간에 배우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그 이론이 적용이 되게 카메라를 배치해주고 라이팅을 수정해주고 물건을 다시 재배치해주는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해줍니다. 이렇게 하고 디테일을 잡더라도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샷들이 어울리지 않는 샷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럴 경우에는 그때도 과감하게 삭제를 해주시고 다시 수정을 해주시면서 접근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미 카메라를 배치해서 만들었지만 그 모든 카메라가 한 방에 잘 나올 수는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전체적인 카메라를 잡아주시고 그 이후에 그 컷을 빼거나 아니면 수정하거나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공간을 나가는 카메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줬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인 카메라는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됐고요. 이 전체가 다 끝났는데 이후로는 사실 메타휴먼 제작하는 거를 원래 이 시네마틱에 나오지 않았지만 이후에 제가 진행했던 거는 학생의 얼굴을 3D 스캐너로 스캔을 한 다음에 메쉬2 메타휴먼을 이용해서 그 학생분의 얼굴을 메타휴먼을 만들었고요. 네, 이렇게 만들었고 우리가 만들었던 이 공간에다가 배치를 해주고 하려고 지금 메타휴먼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5.6 버전에서는 이제 이렇게 언리얼 엔진 자체에서 이제 수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메타휴먼의 얼굴을 수정해 주시고 머리카락이라던가 수염이라던가 약간 포스트 아포칼립스 상황에 어울릴 법한 그런 연출이 들어간 형태로 제작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소스들을 좀 이용해서 모델링에 이제 옷을 입히는 작업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새로 구매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옷 데이터를 이주시켜가지고 이렇게 메타휴먼의 바디에다가 넣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메타휴먼에다가 옷을 입히는 작업을 하게 되면은 이후에 이제 다른 메타휴먼을 만들 때도 다시 재사용할 수 있게 그런 세팅을 하기 위한 언리얼 엔진 블루프린트 내용 구성하는 과정들을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블루프린트로 이렇게 진행할 수도 있지만 메타테일러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옷을 입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중에 현재 가장 효율적인 크로스 입히는 방법을 선택해서 그거 가지고 옷을 입히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메타휴먼의 바디에다가 옷을 입혀주게 되는 거고요. 포스트 아포칼립스에 어울리는 샷으로 이렇게 넣어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렇게 메타 테일러를 가지고 옷을 입히는 것도 있었지만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수업 때 그 언리얼 엔진의 메타휴먼을 녹화한 거를 AI로 바꾸는 것도 잠깐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업을 진행하면서 또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정리해놨던 언리얼 엔진 팁 같은 거를 문서로 계속해서 수정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도 학생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구글 문서로. 지금은 이제 최종적인 수정을 하기 위해서 라이팅을 약간 수정을 하고 바깥에서 들어오는 조명 이런 것들을 좀 수정을 하고 그리고 밖에서 보여지는 조명이 어떤 식으로 들어오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울트라 다이나믹 스카이를 이용하셔도 되고 기본 라이트를 이용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울트라 다이나믹 스카이를 좀 썼고요. 그리고 캐릭터가 의자에 앉아가지고 TV를 보는 장면,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얼굴 페이셜 캡처를 따로 해가지고 집어넣은 컷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포스트 프로세스 볼륨을 이용해서 퀄리티를 최대한 높여주게 되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어떤 식으로 하면 조금 더 디테일을 더 올릴 수 있는지, 자 보시면은 메타휴먼을 표현할 때 이런 식으로 클로즈업 작업들, 클로즈업 샷들은 어떤 식으로 들어가면은 조금 더 퀄리티 있게 보여질 수 있는지를 제가 설명드리면서 이런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한 내용들이 학생들이 나중에라도 볼 수 있게 그렇게 작업을 하고, 메타휴먼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컨트롤 릭을 이용해서 자세를 잡아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릭은 어떤 식으로 사용하면 좋을지를 한번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잡아줘도 되지만 믹스하머라는 사이트를 이용해서, 믹스하머 사이트를 통해서 간단하게 모션 캡처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방법들도 이제 학생분들이 알 수 있게 이렇게 어떤 식으로 해서 메타휴먼에 믹스하머 데이터를 넣으면 더 좋은지, 그냥 막 넣는 게 아니고요. 체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넣는 게 더 좋기 때문에 그 방법들을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바디를 뽑아서 이제 여기서는 믹스하모 데이터를 활용해서 체형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애니메이션 데이터를 집어넣기 위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앉아있는 씬을
이제 만든 거고요. 그 앉아있는 씬에서 가지고 와서 쓰게 되는데, 가능하면 체형을 유지한 채로 믹스함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무조건 넣게 되면은 어깨 부분이 이상하게 나오거든요. 체형을 맞추더라도 이상하지만 체형 맞춰도 이상합니다. 근데 최대한 그걸 줄이기 위해서는 체형을 그대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애니메이션 데이터들을 가지고 와서 이제 리타겟팅을 통해서 애니메이션 데이터를 넣어주시고 시퀀스에 적용해주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메타휴먼의 애니메이션 리타겟팅 해가지고 넣는 것까지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최종적인 이제 영상에서는 메타휴먼은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후에 제작했던 거는 이제 메타휴먼 들어있긴 하지만 여기서는 빠져있는 걸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언리얼 엔진 포스트 아포칼립스 시네마틱을 제작하게 됐고요. 이 시네마틱을 제작해서 제가 SNS와 유튜브에 올렸었는데, 이 컨텐츠를 보고 이제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강의 요청을 하셔가지고 그에 맞게 제가 강의를 하면서 수익을 12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벌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툴은 망했다, 툴 배우면 뭐 무슨 소용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맞습니다. 맞는데 아직도 이제 언리얼 엔진과 AI를 활용해서 컨텐츠 제작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고, 언리얼 엔진을 활용해서 수익을 내고 있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저한테 이런 강의 요청이 있는 경우도 있고 프로젝트 요청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들을 통해서 수익이 창출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시네마틱을 제작하고 싶은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